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하는 시간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론 진행을 위해서 오늘 토론의 자장이신 정무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공무행정학 전공의 교수입니다. 원래 이 토론자들하고 제자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국회 방송 때문에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부모가 삶의 질 방송에 거쳐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서정식 의원님은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도시를 이제 극제화하는데 우리 극제화를 했습니다. 삶의 질 방송에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이용적 고문과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말리 환우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정말 이 자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심센터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청중이 있는 분들 또 이제 입법을 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좋은 법안이 이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를 해서 좋은 법안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 발제를 했지만 아무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장 김도봉 목사입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고수리 교수님.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 임병식 한국산업프로지 협회장 이사장입니다. 학당복지단 호스피스 교육팀 이혜원 팀장입니다. 한국 호스피스 만화의료학회 기획이사 김대균 이사입니다. 또 우리 여기 사실 나중에 여기 청중에서도 질문을 할 건데 청중의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최정 교수님. 지금 이제 원래 우리가 이 시간을 4시까지는 이제 마칠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40분, 50분 그렇게 이제 마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청중 속에서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발제자가 아까 10분 이야기했는데 원래 한 12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발제자 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 발표를 이제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김한숙입니다. 오늘 발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돌봄 제공자의 좀 크게 말할까요? 예,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적 돌봄 제공자의 중요성에 관한 발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유사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정책을 담당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이제 현장의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두 개의 발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발제에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좀 담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다 반영되는 조건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입법 활동에 이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원실 도움을 받아서 좀 그나마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는 영적 돌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 체계 내에서 인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최소 기준이죠, 사실. 규약이거든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은 이게 보건의료관계법들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나 뭐 서비스 관련이라든지 일례로 규제 성격을 띠는 법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사항인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라든지 뭔가 활성화를 시키는 법들에는 그런 장벽을 치지는 않는데 보건의료법들은 대부분 이렇게 진입장벽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를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하는 개념하고 지금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누가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 근데 지금 저희 안가입법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을 두고 있고 그 완화의료 기관은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력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대부분 좀 준용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의료기관이 아니면 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는 합의가 있고 그래서 다들 말씀하신 이게 활성화하는데 그게 장벽이 아니냐. 이를테면 병원형, 요양형, 그다음에 이 요양형은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가정형까지 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확대가 되지 않은 지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2011년에 담당 3건이었거든요. 11년 만에 담당 과장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수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때 안가입법을 처음 개정하면서 정부 개정을 하면서 그때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처음으로 넣었고요. 59개가 한꺼번에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입원형 기준으로 하면 현재 88곳이라고 지금 사무실에서 알려오는 것 같은데요. 88개요. 가정형이 전체적으로 하면 180여 개 정도 되니까 당시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만큼 11년 지나도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서비스 모형이나 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먼저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발제 첫 번째, 발제 두 번째 다 공통적인 것은 그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서포트하는 지지 서비스인 거지. 그러면 우리 복지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보건이냐, 복지냐, 이걸 같이 해야 되냐, 떨어뜨려서 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거의 모든 정신건강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자살 예방도 의료를 떼어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복지만으로 해결 안 되고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논의가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포함해서 전원창법을 논의할 때 아예 웰다잉법 자체를 제정하는 걸 검토하면서 소관을 복지 쪽 파트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내부 논의 사항이 있어요. 복지 쪽으로 넘기면 복지 서비스의 기본 시스템 안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탭에서 제기된 그 진입장벽에 대한 거 훨씬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형태의 일부러 보지 않고 그거는 그냥 웰페어다라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무엇이 다른지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가치 중에서 어떤 거를 우위에 두느냐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만약에 복지 쪽으로 완벽히 간다고 하면 생애 말기에 일어나는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그냥 스킵되거나 무시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다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가 웰다잉은 편안하게 이제 어차피 한
이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포커스 맞춰서 한다고 하면 뭐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개인의 그 가치, 철학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진행하려면 좀 합의가 좀 되어야 되는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전문사도 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되어야지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정해진 체계 내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의료적 체계 내에 있습니다. 의료적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간에 나오지만 영적 돌봄 제공자의 경우에는 고민을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기본 기준, 그다음에 표준 기준, 권장 기준인데 법적으로는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본 기준 외에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법적 근거에 뭐 권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인위적 조치이고 강제성은 띄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발제하신 취지를 충분히 부합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법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무슨 그 영적 돌봄 제공자에 있어서는 지침으로 지금 훈련 노력을 계속 했었고 논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행력도 좀 진도는 늘어서 아마 내년에 새로운 지침, 영적 돌봄 제공에 관한 지침을 종합호스피스 센터에서 만들려고 지금 제정을 완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이고 보이고요. 이거는 이전에 뭐 나왔던 호스피스 완화를 서비스 지침은 또 다른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별개 지침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법적으로 좀 활성화할 만한 근거 조건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영적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현실에 있으면서 당면 문제 같은 이야기하는 거 한번 해주시고 이 수의동 사회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들어가지고 대화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이 완화라는 표현인데 완화 도목인데 자꾸 완화 의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의료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근데 그건 전적으로 호스피스 철학과 있는 있어서 전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게 개념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 법에는 팔리아티브 케어라고 되어 있지 영어명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원래부터 이 연령으로 결정법에 관심이 있고요. 호스피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이 통과될 때 종교계나 학계에서 연령으로 결정하고 나서 유고하고 진단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고 김세현 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을 호스피스 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통합돼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연령으로 결정법을 하고 연령으로 결정에 대해서만 사전연령의약서가 뭐 100건이 나왔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령으로 결정한 다음에 무슨 서비스 받았느냐에 대한 통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보건복지부가 생명정책과하고 생명윤리과하고 생명정책과하고 질병정책과하고 분리돼서 관리되고 이렇게 통합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질병정책과의 업무를 계산했더니 한 13개쯤 됐더라고요. 코로나 문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저희는 호스피스는 아주 질병정책과에 그냥 맞이하는 것 중에 맞이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협업이 안 되고 이게 통계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것도 사실은 왜 오늘 이 취지가 왜 이게 영적 돌봄이나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학됐냐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두봉 선생님과 노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경시됐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암관리법에서 유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호스피스 안하고 연령을 하는 법률을 만들 때 이것이 완화도가 당당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이 암관리법에서 제4장에 2012년도 우리 사무국에 있을 때 했던 말기암 남자의 완화 의료라고 하는 파트가 그때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관련된 입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허용법이 만들어진 것은 영향없이 만들어진 것은 실제적으로 비양성이라는 탁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암센터가 중앙호스피센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모순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암관리법에서 규정된 아나의료를 그대로 표현을 갖다가 의료라고 썼습니다. 다 뭐 여러 가지 전격적 케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의료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 호스피스 아나의료 기본법의 이 시행 규칙이 만들어질 때 이미 그 전에 암관리법에서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을 했고요. 여기서 의료기관의 수가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 규정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걸 그대로 사실은 저희는 암관리법의 완화의료와 전혀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시행규칙 만들 때 바로 저희들이 호스피스 안암본부에서 긴급 공청회 이전에 막 제가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엄청나게 반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왜 의료기가 완화의료라고 하는 말로 완화 돌봄에도 불구하고 완화의료라고 접히고 호스피스 기관이라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라고 분명히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그 완화의료라는 표현보다는 호스피스가 맞다라고 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이고 인력 기준과 마찬가지고요. 평가 기준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입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것은 의료인을 중심으로 수가사업에 기대해서 확산사업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영적 돌봄도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요원에서 빼진 거고요. 물론 수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부가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 분리돼서 재정건설이나 여러 가지 이해업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개요보험이랑 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건강보험이니까 의료기관이다. 의료인만 보험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사회복지사도 기관은 한 명이니까 뭐 자르기 없기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적돌봄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정 요건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요건에 따르면 자원봉사 한 명이 없어도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영적돌봄 전문가 한 명도 없어도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호스피스 인원과 차별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정 요건뿐만 아니라 평가기관 제 시정규칙 23조인데요. 저희가 계속 그전에도 각각 기관에서도 세미나 때도 그렇고 그전에 할 때도 이게 자원봉사 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 이상의 퀄리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이 지금 적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으로 초월사회 도덕적 적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에 적자되는 이 수업에 의존해가지고 이 호스피스를 진행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종합한 죽음을 위해서 손자의 직업을 털는, 그러니까 손자의 월급을 털는 과연 진짜 우리 할머니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수가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걸 화형으로 갖고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가 분야에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동원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데 아예 23조에 보면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은 중앙호스피센터의 실무 규정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과연 실무적인 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호스피스처럼 자원봉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실 요양병원 사태에서 이미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요, 사무장병원이라 해서 그냥 그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수가사업 따먹는 사업 꽤 많았고 이 과정에서 손 묻고 뭐 구타하고 약 먹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건강보험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생애 말기에 우리 온 국민의 존엄한 삶과 주권을 가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무자 호스피스가 나올 수 있고 자원봉사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영적 돌봄 한 명도 없이도 호스피스 전문기관, 완화의료 전문기관도 아니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규정을 만든다. 그런 강한 그런 시설 지정 요건, 시행규칙 제20조의 발표나 또는
평가 기준, 세수하고 규정이 안 되더라도, 지정이 안 되더라도 평가에는 자원봉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규정해야 우리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텐데 아예 자원봉사를 고사시키는 규정들을 만들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넌센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완화도 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각 붙여가지고 호스피스 우리 교육한다니까 문제는 그 인력을 잘 활용해서 마지막 우리 온 국민의 생애 말기에 조용한 삶을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좀 뒷받침해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자원봉사는 그렇게 관심이 많을 것도 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제20 거의 지금 8위까지 올라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의료시설에 서비스분들이 전부 다 의료인들 중심으로 수가사 따놓기로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불행한 사회이고요. 시민사회 활성화는 불이 좀 활성화하고 좀 얘기를 드시고 설사 그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나는 질병을 듣고 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예요. 이상입니다. 호스피스 앤 팰리에이티브 케어가 뭐냐? 그것은 완화 의료로 분쟁해서는 안 되고 완화 돌봄이다. 그래서 그 본질 중심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케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내주셨습니다. 임병식 우리 사람소로지 이사장님 그런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서경 교수님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평소에 같이 우리 때 이렇게 멋있는 분이 새삼 오늘도 이렇게 여기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정권에서 중국법, 소위를 그런 쪽에서 시간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하지 않고 어찌하고 주말은 이 시간으로 지금 소리 없이 답하고 진행하고 소외된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으로 부단히 달려가고 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자리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들의 작은 이 마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기는 어찌 보면 단순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더라도 우리 내면에서의 정직성, 내면에서 올리는 영혼의 어떤 정직한 우리의 본성이 결국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한숙 우리 선생님의 보건 정책 의도의 한계, 그리고 흡수 완화 의도 돌봄이 왜 한계가 있는가, 그 정책 보건 의도 정책에 안에 들어가는 한계를 저는 흡수 완화 돌봄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 주셨고, 서울정 교수님은 그런 어떤 완화 의도 법에 이미 한계스러운 감을 아주 낱낱이 밝혀 주셨습니다. 저도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최준 교수님의 세학자다운 풍모에 접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저도 그들 환자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찌하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약간 오타가 났었는데 그 오타를 조금 먼저 수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죠. 49쪽의 맨 아래 부분입니다. 파리아티브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우리 서희정 교수님이 제가 해야 할 말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단지 그걸 지역적으로 만말을 하나씩 풀어보는 그런 발제들인데 맨 아래 49쪽 맨 아래 파리아티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말 대신에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토론을 하다 보니까 팔리아티브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팔리아티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일반적 팔리아티브를 그 사이에 모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뜻으로 완화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팔리아티브를
모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완화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한 점 넘겨서 완화는 증상으로부터의 건강 감소, 해소 감출, 그냥 인도상 된다. 이 단어 더 이상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나타난 통증을 완화하고자 사용한 의학계의 용어입니다. 의학계의 용어. 이것도 이제 잡아주시면 제가 쓰고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랑스 그 사약자 아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의학화한다, 의료화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때 느끼는 그 감정, 불안,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본성이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회와 사람과 삶의 소중함과 우선치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죽음은 의학화할 수 없는 대상자만의 고유한 죽은 사람이 걸리면서 죽은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자꾸 의료화한다. 이 사실이 여기서부터 되기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트는 현대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의학화한다. 다른 말로 죽음을 의학을 한 실패로 보고 그 실패를 연장하기 위해서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장하기 위해서 삶의 연명을 하기 위한 치료법을 기술했다는 거죠.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한 연명 의료의 기술이 결국은 침묵의 의무다. 침묵의 의무. 환자의 권리, 환자의 슬픔의 경험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또다시 의사의 또 다른 어떤 권리로 작용되어진다면 여전히 마지막 말기 환자에 감출 수 있는 말, 어찌 보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도 의학화하고 의료화하고 비즈니스하고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학자 아리스트의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독도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 말에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절을 두 번째는 뭐냐면 호스피스 앤 팔리아티브 케어라는 이 용어를 왜 한국에서는 호스피스 완화교로 이게 등록이 됐을까? 이게 저희들의 고민인데 누가 주체되는가? 호스피스의 주체는 환자의 권리, 환자에게 죽음의 경우 죽음에게 권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권리마저도 의학계가 다시 박탈하고 있다는 거죠. 의학계의 또 다른 권리로 전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스피스는 왜 출발했습니까? 호스피스는 마지막 남아있는 의학의 실패예요. 더 이상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이 처치할 수 없는 것을 마저 삶의 질을 환자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는 의미의 임시적 처방, 팔리아티브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 처방이에요. 완화하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만을 완화하는 뜻이 아니라 고통, 신체적 통증, 심리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학의 치열한 의학 실패를 자행하면서 요청한 학문이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의 철학은 다시 의학은 자신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것을 환자에게 늘려준다는 운동의 호스피스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다시 의사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전문성을 내려놓는 것을 다시 내려놓은 지점이 다시 환자의 권리를 의학이 다시 완화 의학으로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강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완화 의도의 하나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의 양심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생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보호주의가 어찌 보면 환자의 죽음의 경우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리아티브를 많은 보완대책 의학의 의미예요. 우리 정호성 교수 NH나 NHPCO 같은 경우는 팔리아티브를 완화를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보완대책 치유의 요법이라는 거죠. 보완대책 치유 요법. 많은 치료 방법 중에서 하나가 통증입니다. 통증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완화입니다. 완화는 무엇을 완화시키냐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코어는, 사회학적 심리학의 코어는 인간에게 마지막 삶에 있어서 네 가지 과업이 있다는 거예요. 과업. 네 가지 과업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당연히 책임성 있게 온전히 실천해야 할 것이 네 가지 과학입니다. 그것이 신체적 과학, 두 번째가 심리적 과학, 두 번째가 사회적 과학, 네 번째 영국적 과학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학을 죽음의 마지막 환자에게서 나한테 찾아왔을 때, 손님처럼 찾아왔을 때 더욱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 이웃을 양으로 보시듯이 초대 속에서 우리 그것을 온전히 파괴되어지고 수용이 됐을 때 인간의 본성, 인간일 수 있는 단 지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과학은 당연히 통증을 완화시켜야 돼요. 통증 완화시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통증만으로 기회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통증 외에도 과학이 있어요. 그것은 심적 과학이에요.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여러분 아픔이나 눈물이나 수치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괴가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과학. 사회 용사가 되고 네 번째 마지막 내 존재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는 대상이 통증이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치유, 팔레트가 오히려 치유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오히려 케어라고 하는 케어라는 부분이 케어가 아니라 돌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완화 팔레티브를 한국에서는 잘못된 번역이 완화가 됐다. 그 케어는 뭐냐면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돌아본다. 돌아보는 누가 돌아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체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한다. 돌아본다. 반성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돌아봐야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게 비명이라고 해요. 명이 아닌 행사, 비명. 명이 아닌데 죽어서 비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리를 우리가 네 가지 돌본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적 의미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운동이 되었을 때 진정한 돌아가는 마지막 자들의 권리가 그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루어지는 권리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리를 그에게 돌려주라. 이것이 97세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죠. 그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운동에 대한 시발점과 조작점의 전체의 어떤 구심점과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발제를 드리겠습니다.